여러분, 아직도 노션 템플릿 구매해서 쓰시는 거 아니죠?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노션 파트너 소드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여러분들이 노션 템플릿을 구매하지 않고도 노션을 잘 사용하실 수 있는 기초 방법을 가지고 왔습니다. 이름하여 1시간 안에 노션 끝내기. 노션은 템플릿을 구매하더라도 노션을 사용하는 방법을 체화시켜 놓지 않으면 제대로 사용을 할 수가 없어요. 남이 만들어 놓은 스타일에 나 자신을 맞출 수가 없듯이 노션도 내가 원하는 필요와 내가 원하는 목적에 맞춰서 사용을 해야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노션을 사용하는 기초 방법은 아주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걸 알면 사실 템플릿을 구매해서 사용할 필요가 없어요.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노션의 기본적인 사용 방법을 습득하셨으면, 체화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먼저 오늘 진행되는 내용들은 제가 하단의 링크에 여러분들께 무료로 제공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걸 학습지처럼 따라오시면은 뭐 여타 외에 있는 노션 강의 구매하실 필요도 없고요. 잘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화면을 보면 제목이 달려있죠. 1시간 노션 끝내기 소드와 함께하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먼저 기본 설정에 대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대부분 노션을 사용하시다 보면은 노션이 영어로 뜨는 경우가 덜어 있어요. 이럴 때는 사이드바 맨 하단에 있는 세팅 설정에 들어가셔서요. 랭귀지 앤 리전 그리고 랭귀지 그리고 한국어 요거를 선택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설정을 하면은 영어로 되어 있는 것들이 돌아와요. 만약에 안 되면은 이제 영어로 갔다가 한국어로 한번 다시 오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그리고 노션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 단축키를 좀 알아두시면 편한데요. 가장 많이 쓰는 단축키들 대부분 제가 여기 모아놨어요. 단축키들을 한번 쭉 보시면 되겠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요 단축키들을 많이 써요. 먼저 커맨드 P 요 친구를 누르면은 최근에 본 페이지들 검색할 수 있거든요. 요런 식으로 여기에서 이제 검색해서 제가 원하는 페이지들 찾아서 들어가고요. 또 커맨드 L 누르면은 이런 식으로 하단에 팝업이 떠요. 링크 복사 완료라고. 요것들도 많이 쓰고요. 요거는 페이지 이제 뭐 설명 넣거나 아니면 데이터베이스 같은 경우에는 뒤에 나오는 링크된 데이터베이스 사용할 때 많이 쓰고요. 그 다음에 요거 요 괄호 두 개 있죠. 이전 페이지, 다음 페이지. 요 친구들 되게 많이 쓰고요. 이렇게 뒤로 가거나 앞으로 가거나 뒤로 가거나 앞으로 가거나 요거 되게 많이 쓰니까 많이 헷갈려 하시더라고요. 선생님 뒤로 가기 어디 있어요? 이렇게 많이 물어보시거든요. 이런 식으로 하고요. 그다음에 새로운 페이지 들어갔을 때 커맨드 엔터, 컨트롤 엔터를 누르면은 전체 화면이 돼요. 보여드리면 뒤로 가기. 요 상태에서 제가 요 사이드바에 있는 화면을 전체 화면 하고 싶다 하면 컨트롤 엔터, 커맨드 엔터 이렇게 누르면은 이제 전체적으로 뿅 하고 커지죠. 이렇게 많이 쓰고요. 그다음에 이제 뭐 이동안의 단축키는 요렇고요. 근데 노션 같은 경우에는 공통적으로 이제 툴들에서 사용하는 마크다운식을 지원을 하거든요. 뭐 텍스트 양쪽에 요 별 표시 두 개를 입력하면 굵게 표시된다던가 아니면은 뭐 기울인 꼴로 한다던가 뭐 이따가 나오는 이제 샵 하나, 둘, 셋 뭐 하면은 뭐 제목, 뭐 제목 2, 제목 3 이렇게 만드는 여러 가지 텍스트 블록들을 조작하는 마크다운식의 방법들이 있습니다. 네, 단축키는 이렇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요것도 여러분들 잘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한번 이제 노션 같은 경우에는 이 작업 공간이 분리되어 있어요. 노션은 이 사이드바는 커맨드랑 역슬래시를 눌렀다 켰다 하면 닫을 수가 있어요. 열 수도 있고요. 또 요 길이도 이런 식으로 조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요 안에서는 이제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만든 모든 페이지나 데이터베이스들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요 안에서 뭐 하위 페이지를 추가한다거나 뭐 콘텐츠들이 여러 가지로 나와 있는다는 등 아니면은 뭐 설정이나 뭐 아니면은 뭐 다른 부분들이 나와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이제 지금 제 마우스 커서가 움직이고 하얀 색깔이 나오는 요 부분들을 이제 편집기라고 할 수가 있어요. 콘텐츠를 직접 만들고 생명력을 불어넣는 곳이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쉽게 말해서 뭐 블록들을 조작해서 텍스트로 뭐 만들거나 뭐 데이터베이스를 넣거나 하는 그냥 편집하는 곳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즐겨찾기 같은 경우에는 여기 오른쪽 상단에 있는 이 별 표시를 누르면 이런 식으로 즐겨찾기 여기 뿅 하고 들어가죠. 여기에서 껐다 켰다 할 수가 있습니다. 팀스페이스 같은 경우에는 팀플랜 이상 사용 시에 이제 활성화가 되고요.
요것들도 이런 식으로 어떤 식으로 나열되어 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공유된 페이지 같은 경우에는 제가 특정 페이지에 누군가를 초대했을 때 활성화가 되거든요. 제가 여기 공유된 페이지에 제 지인을 한번 초대해 볼게요. 여기에 이런 식으로 초대를 하면 왼쪽에 있는 사이드바에 갑자기 공유된 페이지 섹션이 나오죠. 그리고 공유된 페이지 이름이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내가 누군가한테 공유했을 때 여기에 활성화되니까 확인을 하실 수 있겠죠. 그리고 여기서 이제 요걸 또 삭제하면 또 사라집니다. 이런 식으로 구분해서 작동을 하실 수 있고요. 게시를 한다고 해서 공유된 페이지에 뜨지는 않아요. 자, 그리고 네 번째는 이제 개인 페이지예요. 요 개인 페이지는 여러분들의 되게 프라이빗한 데이터들, 내용들을 저장하실 수 있고요. 초대하기 전에는 아무도 요 안에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팀플랜도 마찬가지예요. 직원분들이 뭐 개인적으로 뭐 내용들을 정리한다거나 해도 관리자가 들여다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상사분들 뭐 짜증나게 하는 것들 적으셔도 됩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개인 페이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쭉 되어 있고요. 제가 만약에 누군가한테 요걸 공유한다고 하면 요 공유된 페이지에서 이렇게 올라갈 거예요. 위로. 만약 개인 페이지 하나 만들어 볼게요. 개인 페이지. 이렇게 만들어지고 이 페이지에서 제가 다시 한번 누군가를 초대를 하면 이 개인 페이지가 누군가한테 공유되어 있다라고 이렇게 뜹니다. 네, 이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사이드바와 편집기 구분입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이제 노션에 관한 부분들을 더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챕터 2는 블록입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설명해 드렸듯이 노션의 모든 것들은 블록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보시는 모든 것들은 블록으로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요거는 드래그를 해보면 알 수 있다 그랬죠. 제가 여기서 이런 식으로 쭉 드래그를 해봤을 때 요 사이사이에 있는 것들이 줄들을 이렇게 보시면 구분이 되어 있는 걸 볼 수 있는데 요 하나하나에 다 블록 손잡이라는 친구가 달려 있어요. 블록 손잡이라는 친구가 달려 있어요. 그러면 요 블록 손잡이당 하나의 블록이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됩니다. 미디어 블록은 파일 블록으로 설명을 할 수가 있는데요. 노션에 많은 기능들이 있지만 그 안에서 가장 첫 번째 시초는 바로 슬래시입니다. 요 슬래시. 이렇게 슬래시를 입력하면 어떤 명령을 실행할 건지가 나와요. 뭐 기본 블록을 어떻게 할 거며 뭐 노션 AI로 뭐 어떻게 할 거며 뭐 미디어 블록 어떻게 할 거며 되게 많은 기능들이 있어요. 이렇게 하시거나 블록 손잡이를 누르면은 전환 이렇게 있어요. 그럼 이 블록의 성격을 어떻게 바꿀 거냐 이렇게 해서 기능을 또 쓸 수 있긴 합니다. 하지만 슬래시랑은 아예 다른 작은 기능이고요. 슬래시를 눌러서 시작한다. 그러면은 이렇게 쭉 많은 기본 블록들이 있는데 여기서 파일 블록 같은 경우에는 슬래시 누르고 파일 필터링된 결과에 파일 블록이 나옵니다. 파일 누르시면은 동일하게 이렇게 파일 블록이 나오고요. 이걸 클릭해서 파일을 선택해서 업로드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파일을 제가 누르면 이런 식으로 웹이 열리면서 파일이 이렇게 열리게 됩니다. 자, 그리고 파일 탐색기에서 드래그 앤 드롭으로 파일을 옮길 수도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제 탐색기에서 파일을 끌어다가 이런 식으로 이렇게 넣을 수도 있어요. 이렇게 될 경우에는 인베드 하는 형식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렇게 사이즈도 이렇게 줄여줄 수가 있고요. 이렇게 들어갑니다. 또는 컨트롤 C, 컨트롤 V도 적용이 되는데요. 파일 탐색해서 컨트롤 C 한 다음에 여기 와서 컨트롤 V로 바로 이렇게 뿅 하고 넣을 수도 있어요. 이것도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파일 같은 경우에는 파일 블록 만들어서 아카이빙 하는 것들이 있고요. 또는 인베드해서 바로 블록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 영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상도 파일을 업로드를 하거나 아니면은 이런 식으로 인베드해서 바로 재생되게끔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PDF 같은 경우에는 드래그 앤 드랍 했을 때 이미지나 뭐 영상이랑 다르게 인베드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인베드를 하려면은 인베드 블록을 만들고 실행을 하셔야 돼요. 만들어져 있는 인베드 블록을 파일 선택해서 다운로드 이런 식으로 넣으면은 이런 식으로 게이지가 쭉쭉쭉 올라가면서 이렇게 PDF도 바로 볼 수 있는 이런 식으로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외부 인베드 같은 경우에는 일단 유튜브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유튜브 어떤 뭐 링크에 들어가시면은 이렇게 바로 나오죠. 인터넷도 동일하게 커맨드 L 누르면은 이런 식으로 바로 주소창 드래그가 되거든요. 여기서 컨트롤 C 누른 다음에 노션으로 돌아오셔서 붙여넣기를 하면 멘션을 할 거냐, 뭐 인베드 할 거냐, 북마크 할 거냐, URL 넣을 거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여기서 이제 멘션 누르면 이런 식으로 좀 깔끔한 이미지로 이렇게 들어가고요. 인베드 같은 경우에는 이걸 누르면 바로 재생하실 수 있는 이렇게 블록이 생성이 됩니다. 북마크 같은 경우에는 북마크처럼 이미지랑 설명들 이렇게 나오고요. 그 다음에 주소, URL 같은 경우에는 그냥 이렇게 띡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구글 드라이브에 있는 파일들도 바로 인베드를 할 수가 있어요. 이 링크 같은 경우는 제 구글 드라이브에 있는 것들을 이제 따온 건데, 아까 위에서 보셨던 영상을 파일 자체로 넣을 수 있지만, 인베드 할 수 있지만, 구글에 들어가 있는 업로드 되어 있는 파일들도 바로 이런 식으로 업로드를 해서 재생을 할 수가 있다. 이제 이 인베드의 특징은 이제 뭐 보기만 가능하다는 게 가장 커요. 수정은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슬래시를 통해서 작용할 수 있다. 그리고 외부 툴들도 이제 인베드 할 수 있는데 이 외부 툴을 인베드 했을 경우에는 보기만 가능하고 편집이 되지는 않습니다.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제가 만들어둔 피그마를 바로 인베드 한 건데요. 보기만 가능하고 수정이 불가능하다. 어떻게 하냐? 여기서 인베드 누르면 인베드 블록 있죠? 여기에 링크 붙여넣으라는 친구들이 있는데 여기에 여러 가지 툴들을 인베드해서 바로 넣을 수가 있습니다. 제가 피그마에서 링크를 하나 복사해서 컨트롤 V 누르면 피그마 인베드라는 형식이 또 다르게 뜨죠. 이렇게 누르면은 밑에서 보시는 것처럼 동일하게 파일이 업로드가 됩니다. 그럼 이 안에서 내용들을 확인하실 수 있는 거죠. 그럼 실시간으로 이런 부분들을 공유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료 전달을 하시거나 할 때도 구글 드라이브도 인베드 되고 뭐 PDF도 인베드 되고 여러 가지 외부 툴들도 인베드 되니까 활용하기에 나름이겠죠. 요번에 그 저희 넥스테이지 강의를 하나 진행을 했었는데 강의 진행할 때도 이런 파일들을 인베드해서 바로 보내드렸어요. 그리고 또 동영상을 바로 인베드해서 찾아오시는 길들을 제가 그냥 이렇게 루트로 짜서 자동화로 그냥 오시는 분들한테 보내서 뭐 들어가는 입구가 약간 헷갈렸었거든요. 그런 것들도 안내해드리고 바로바로 활용하기 나름입니다. 자, 그러면은 다음으로 블록 텍스트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좋아하는 나태주 시인의 시인데요. 꽃이라는 시입니다. 자, 이 친구들을 하나하나 이제 변환을 해보는 것들을 같이 해볼 겁니다. 먼저 이 예뻐서가 아니다 라는 것들은 요렇게 더블 클릭을 해보면 이렇게 굵게 이렇게 나와 있고요. 또 잘나서가 아니라 약간 기울어져 있죠. 이렇게 드래그를 해보면 이런 식으로 기울게 이런 식으로 더블 클릭 해보면 이렇게 밑줄 그리고 이런 식으로 보면은 취소선 또 이렇게 코드블록 색깔이 다르죠. 이런 것들도 이런 식으로 색깔 지정을 할 수 있고요. 또 이런 식으로 수학복 공식으로 이렇게 만들 수도 있고요. 또 이렇게 링크 추가를 해서 특정 링크 페이지들을 넣을 수 있고요. 뭐 아니면은 뭐 다른 뭐 유튜브 URL들이나 이렇게 넣을 수 있고요. 이걸 누르면 이렇게 넘어가는 겁니다. 이렇게 바로 그 페이지로. 그리고 이런 식으로 색상을 바꿀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좀 차이점들이 있는데 보면은 요 블록 전체가 이제 배경이 들어가 있어요. 요거는 어떻게 설정을 하냐? 블록 손잡이를 잡고 이런 식으로 보라색 배경 하면은 블록 전체에 규칙을 정해주는 거예요. 요 블록은 아예 그냥 색상 배경이 보라색이다 라는 규칙을 정해버리는 겁니다. 또 반면에 요 안에서도 배경뿐만이 아니라 글자 색의 규칙을 정할 수도 있어요. 이런 식으로 노란색 텍스트를 하면 앞으로는 이 블록에 기입되는 텍스트들은 전부 노란색이 될 거야 라는 규칙을 설정을 하는 겁니다. 근데 보면은 요 안에 요 친구만 초록색이 되어 있죠. 이렇게
드래그를 해서 색상의 선택을 해서 바꿀 수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차이점들이 있습니다. 또 동일하게 진하게 하고 줄 넣고 또 이 안에서만 이런 식으로 색상을 넣을 수가 있죠.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하나하나 한번 따라서 만들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 텍스트 블록에서 좀 중요한 점들은 이렇게 블록 자체에 규칙을 설정을 할 수 있다는 거, 블록 자체에 배경으로 규칙을 넣거나 블록 자체에 색상으로 이렇게 규칙을 넣거나 요 차이점이 있다는 것만 좀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는 이제 제목 블록인데요. 제목 블록 같은 경우에는 글씨 크기가 바뀌는 거예요. 노션에서는 제목 1, 제목 2, 제목 3 그리고 본문 요 네 가지의 글씨 크기밖에 지원하지 않습니다. 폐쇄적이죠. 어쩔 수 없습니다. 자, 어떻게 하냐? 먼저 슬래시 누르고 제목 1 하면은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여기에 제목 1 입력해 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제목 2 하면 이런 식으로 되고요. 제목 2. 그 다음에 제목 3 하면 이런 식으로 제목 3 크기의 블록들이 바뀌게 됩니다. 요거를 이제 마크다운 식으로 바꾸면 어떻게 하면 되냐? 간단하게 샵 누르고 스페이스바 끝. 네. 샵 2개 누르고 스페이스바 끝. 네. 샵 3개 누르고 스페이스바 끝. 이렇게 됩니다. 자, 그냥 샵 하나 누르거나 샵 2개 누르거나 샵 3개 누르거나 이렇게 해서 설정할 수 있어요. 이게 마크다운식이에요. 익숙해지시면 되게 편합니다. 자, 그 다음은 표입니다. 표는 어떻게 하냐? 여기서 슬래시 누르고 표 해서 왼쪽과 똑같이 만들어 주시면 돼요. 종류, 개수, 사과 3개, 포도 5개. 칸이 다르네. 그럼 여기 플러스 눌러서 추가. 귤 1개. 보시면은 이 상단 부분의 모양이 좀 다르죠? 요게 요 안에 있는 제목행을 이렇게 딱 켜주시면 되고요. 요 안에 있는 것도 드래그해서 굵게, 드래그해서 굵게. 네, 왼쪽에 있는 거랑 조금 다르죠? 여기에 있는 이 친구를 눌러서 제목행을 켜주시고요. 여기서 드래그해서 굵게, 드래그해서 굵게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드래그를 해보면은 여기 다 단축키들이 나와 있어요. 이렇게 마우스를 갖다 대보시면은 이것도 조금 외워서 대부분의 워드 편집하는 친구들이랑 똑같으니까 이것도 익숙해지시면은 아주 편합니다. 자, 그 다음은 글머리인데요. 다른 워드 툴들과 동일하게 이런 식으로 나올 수가 있습니다. 먼저 기호 해서 글머리 기호 목록 이런 식으로 하면 점이 하나 띵 나오죠. 이렇게 해서 입력하고 엔터 누르면 또 자동으로 이렇게 됩니다. 여기서 동일하게 탭을 누르면 안으로 들어가고요. 또 탭을 누르면 들어갑니다. 또 다시 Shift 탭을 누르면 빠져나오고요. Shift 탭을 누르면 빠져나옵니다. 네, 들여쓰기, 내어쓰기들이 이렇게 된다라는 거 보시면 되고요. 이 친구도 동일하게 대시하고 스페이스바 누르면 됩니다. 마크다운식으로 대시하고 스페이스바, 대시하고 스페이스바 누르면 자동으로 됩니다. 이렇게 들여쓰기, 내어쓰기도 탭으로 될 수 있다라는 거 봐주시면 되고요. 번호도 동일하게 1 누르고 점 누르고 스페이스바 누르면은 번호 목록이 들어갑니다. 아니면은 글머리 기호 목록 아니면은 번호 매기기 목록. 자, 그 다음에는 번호 매기기인데요. 슬래시 누르고 번호 이렇게 누르면은 번호 매기기 목록이 나옵니다. 동일하게 엔터 누르면 이런 식으로 목록들이 나열되고요. 탭 누르면 들어가고 Shift 탭 누르면 다시 나오고 요 차이점 봐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동일하게 1 누르고 스페이스바 하면 이렇게 되고요. 자동으로 또 이렇게 들어갑니다. 이것도 마크다운식. 이거 다른 워드 편집기들이랑 똑같죠? 1점 누르고 스페이스바 누르면은 자동으로 번호 매기기 목록 들어가는 것처럼 이렇게 있다라는 거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토글인데요. 토글은 주머니라고 보시면 됩니다. 토글 같은 경우는 슬래시 누르고 토글 하면 이런 식으로 토글이 나오고요. 요 안에 있는 화살표가 아랫방향으로 바뀌면
여기 안에 이렇게 안내 메시지가 뜹니다. 빈 토글입니다 라고 뜨는데 여기 안에 내용을 입력하면 키고 끄고 보여지고 안 보여지고를 조정할 수 있어요. 요것도 동일하게 손잡이가 있는 걸 보면 블록이죠. 요것도 동일하게 이 안에 토글을 또 넣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파일을 또 넣을 수 있고요. 아니면은 뭐 데이터들도 이런 식으로 넣을 수가 있습니다. 토글 안에 당연하게 토글도 무한으로 넣을 수 있고요. 이렇게 주머니라고 보시면 됩니다. 주머니. 이름 귀엽죠? 토글. 그리고 마크다운식으로는 오른쪽으로 가는 요 괄호 하고 스페이스바 누르면 이런 식으로 자동으로 쭉쭉 생성이 된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인용구입니다. 인용구는 슬래시 누르고 인용 이렇게 들어가면은 짝대기 하나가 생기면서 인용할 수 있는 것들이 나오거든요. 이걸 복사해서 이렇게 넣어볼게요. 자, 그러면 여기서 동일하게 이 친구의 색을 또 이렇게 지정을 할 수도 있고요. 텍스트 블록처럼 이런 식으로 배경을 바꿀 수도 있습니다. 또 인형 크기를 설정할 수 있는데 이렇게 인형 크기도 크게 누르면 이렇게 좀 커지죠. 또 기본으로 누르면 이렇게 작아지고 이렇게 조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구분선입니다. 구분선은 간단합니다. 짝대기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는 게 가장 편하고요. 아니면 이제 굳이 슬래시 누르고 타이핑해서 구분선 이렇게 입력하시면 되고 대부분 그냥 이렇게 슬래시 막 누르면 됩니다. 이렇게 막 늘어나죠. 네, 좋습니다. 다음은 콜아웃입니다. 콜아웃 같은 경우에는 마크다운식이 없어요. 그래서 무조건 슬래시 누르고 콜아웃 이렇게 치면은 새로운 박스가 하나 설정이 됩니다. 요 박스 첫 제목 친구들도 텍스트 블록이기 때문에 마크다운식으로든 어떻게든 이렇게 해서 제목 1 입력할 수도 있고요. 이렇게 제목 2 입력할 수 있고요. 제목 3 이렇게 입력할 수도 있습니다. 동일하게 색깔 설정도 이렇게 글자 색깔 설정도 할 수 있고요. 요 자체를 잡아서 콜아웃 자체의 블록 색상을 바꿀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그럼 빨간 색깔 박스가 생겼죠. 이것도 아이콘도 이렇게 바꿀 수 있고 마음에 안 든다 하면 지워버릴 수도 있습니다. 콜아웃도 여기서 엔터를 한번 쳐보시면 이런 식으로 손잡이가 있기 때문에 이것도 블록입니다. 전환 이렇게 들어가 보시면은 여러 가지 친구들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왼쪽과 동일하게 제목 1 이렇게 입력하고 구분선 이렇게 하면은 똑같다 이렇게 만들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은 이제 단 설정입니다. 단 설정 같은 경우에는 노션에서는 최대 5개의 열까지만 지원해요. 자, 왜 그러냐? 슬래시 누르고 5를 쳐보면 5개의 열까지 나오는데 슬래시 누르고 6 하면 안 나옵니다. 그래서 최대한 기본적으로 5개의 열까지만 만들어라 라고 추천을 해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더 넣을 수 있기는 해요. 이런 식으로 블록 손잡이를 잡아다가 이렇게 왔다 갔다 거리면 이렇게 뜨죠? 요거를 이런 식으로 넣으면 띵 들어가긴 해요. 6개. 근데 이게 좀 안 예쁘죠? UI 자체가. 그래서 동일하게 이 친구들도 네, 4개 열 하면 1, 2, 3, 4 이렇게 되고요. 또 슬래시 누르고 3개 열 하면 1, 2, 3 이렇게 되고 2개 열 하면 1, 2 그래서 이 친구들 드래그를 쓱 해서 색상, 배경 색상도 파란색으로 바꾸고 드래그해서 초록색으로 바꾸고 드래그해서 노란색으로 바꾸고 드래그해서 빨간색으로 바꾸고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자, 손잡이 달려 있으니까 텍스트 블록이란 거 인지해 주시고요. 여기 동일하게 뭐 여러 가지 넣으실 수 있어요. 제목 넣으실 수 있고 헤딩 넣으실 수 있고 자,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하단에 있는 요 실습하기 버튼을 누르셔서 여러분들의 페이지를 생성을 하시고요. 잠깐 대기하셨다가 만들어지는 실습 페이지 이렇게 있으니까 여기서 한번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대로 한번 만들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노션의 데이터베이스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노션의 데이터베이스를 생각하실 때 두 가지 키포인트를 기억해 주면 좋은데요. 첫째는 재구성, 그리고 둘째는 의미부여입니다. 지난번 영상에서 설명드렸다시피 여러분들 노션은 데이터베이스를 내가 원하는 목적과 필요에 맞게 다각화하는 게 가장 큰 장점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화면을 보시면 제가 기입해둔 데이터들이 다각화되어 있다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표보기로 볼 수 있고요. 보드별로도 볼 수 있고요. 주제별로도 볼 수 있고요. 아니면 갤러리 보기로 볼 수도 있고요. 캘린더 보기로 볼 수도 있고요. 리스트업으로 볼 수도 있고요. 타임라인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추가된 이 피드 보기로도 데이터를 다각화해서 볼 수가 있죠. 내가 원하는 목적과 필요에 맞게 하나의 어떤 핀포인트를 잡고 그걸 다각화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걸 다각화하는 주체들은 보기와 프로퍼티 값들인 거죠. 보기가 있고 프로퍼티에서 속성을 끄고 키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프로퍼티에서 내가 원하는 핀포인트를 잡을 수가 있는 거죠. 상태로 핀포인트를 잡으면 이렇게 나오고요. 주제별로 핀포인트를 잡게 될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되겠죠. 같은 보기지만 어떤 걸 핀으로 잡느냐 다른 거죠. 그리고 여기서 나는 여기서 조금 더 속성 중에 나는 진행 중인 것도 위에 나와 있으니까 난 여기서 날짜를 한번 보고 싶어 하면 이렇게 키면 이런 식으로 날짜가 나오겠죠. 또 여기서도 여기는 아무것도 없네. 나는 여기서 조금 상태와 관련된 걸 보고 싶어. 그러면은 이렇게 키고 여기에 날짜도 키면 또 날짜의 순서도 이렇게 조정을 할 수가 있죠. 그러면 내가 원하는 목적과 필요에 맞게 데이터를 가공할 수가 있는 겁니다. 갤러리 보기에서도 마찬가지고요. 난 여기서 조금 필요해. 뭐가 필요해? 나는 상태가 필요해. 이렇게 나올 수 있는 거겠죠. 자, 데이터베이스 UI는 이런 식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보기가 있고요. 보기를 추가하는 게 있고요. 필터를 넣거나 정렬을 넣거나 돋보기로 데이터를 찾거나 데이터베이스의 설정들을 하거나 아니면 이 파란색 보기를 보시면은 내부 템플릿이라고 하거든요. 데이터베이스에 정규화된 어떤 모양을 지정을 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노션의 데이터베이스를 구성한 요소는 이렇게 7가지입니다. 이름이 있고요. 속성이 있고요. 그 다음에 레이아웃들이 있고요. 프로퍼티를 온, 오프하거나 그룹화를 넣거나 아니면 필터를 넣거나 정렬을 넣거나 요 7가지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목적과 필요에 맞게끔 데이터베이스를 가공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엔 링크된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간략한 구조도를 보여드릴게요. 원본 데이터베이스가 있고요. 요거를 링크해서 특정 페이지로 끌고 갔을 때 서로 동기화되어 있기 때문에 수정 시에 즉각적으로 반영이 됩니다. 하지만 요 링크된 데이터베이스 모양을 삭제한다 하더라도 여기에 영향을 가지 않아요. 하지만 요 친구를 삭제하면 이 친구들도 다 삭제가 됩니다. 그리고 이 친구들은 내가 원하는 정렬, 내가 원하는 보기, 내가 원하는 필터들로 가공해서 다각화해서 배치되고 분류될 수 있다는 거죠. 요 느낌만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데이터베이스의 기초적인 개념 어떻게요? 좀 이해되셨나요? 어렵죠. 하지만 천천히 따라오시다 보면 충분히 같이 하실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노션 데이터베이스 만들기입니다. 노션에서 데이터베이스는 매우 어렵지만 매우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잘 정돈된, 잘 규격화된 데이터베이스를 만드는 게 중요한데요. 데이터베이스 만드는 순서 이렇게 제가 정리해 놨어요. 어떤 필요가 있는지, 그리고 데이터베이스 입력하는 것들, 그리고 어떤 속성이 들어갈지 잘 정리해 보시고 만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7가지를 잘 규격화해서 정돈돼서 만들면 추후에 데이터베이스 간의 연결성들을 만들고 가공하는데 매우 용이합니다. 제가 만약에 고객 데이터베이스를 정리한다고 했을 때 이런 식으로 입력을 쭉 해보겠죠. 데이터베이스 이름, 그 다음에 속성 값들, 레이아웃들, 그리고 그룹화 어떻게 하는 것들, 필터나 정렬들은 데이터베이스를 만들면서 설정해도 됩니다. 이렇게 하겠죠.
자, 그러면은 제가 여기에 쭉 많은 프로퍼티들을 적어서 고객 데이터베이스를 만들었어요. 그럼 미팅 일정별로는 이렇게 나올 수 있고요. 또 프로필 사진별로는 이렇게 나올 수가 있을 겁니다. 제가 예시로 제공해드린 이 파일 안에 여러분들 실습하실 수 있도록 되어 있으니까 여기 들어가셔서 하나하나 따라 만들어 보시는 걸 반드시 추천드립니다. 프로퍼티 하나하나 경험을 해보시고 프로퍼티 하나하나가 어떤 동작을 하는지 반드시 체화시키셔야 됩니다. 그러면 데이터베이스를 만들었다면 이제 필터와 정렬을 통해서 데이터베이스를 가공하는 것들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필터는 두 가지로 나눠져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보여주거나 보여주지 않거나. 여기 고객 데이터가 있는데 여기서 만약 제가 완료된 고객들만 보고 싶다 할 때는 여기에 클릭해서 필터를 넣고 상태값과 동일한 데이터 또는 동일하지 않은 데이터 중에 동일한 데이터 중에 완료를 누르면 이런 식으로 미팅 상태가 완료인 고객만 나오게 됩니다. 또는 보드에서 제가 필터를 넣는 거죠. 아, 난 여기서 남성, 여성으로 구분되어 있지만 나는 여기서 미팅 상태가 진행 중인 사람만 보고 싶어 하면 이런 식으로 진행 중인 사람만 나오겠죠. 또는 캘린더에서 이런 식으로 날짜가 나와 있지만 아, 나는 여기서 미팅 상태가 완료인 사람만 보고 싶어 하면 이런 식으로 데이터베이스가 가공이 되겠죠. 갤러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아, 나는 이렇게 많은 고객들이 있지만 여기서 나는 성별이 여성인 것만 보고 싶어 하면 이렇게 되겠죠. 아, 나는 남성인 것만 보고 싶어 하면 이런 식으로 되겠죠. 타임라인에서도 아, 나는 이렇게 미팅 일정들이 있지만 아, 난 여기서 나는 수수료 합계가 이상인 거 30만 원 30만 원 이상인 것만 보고 싶어 하면 이런 식으로 나오겠죠. 리스트도 마찬가지고 차트나 피드도 마찬가지입니다. 필터를 넣어서 내가 원하는 데이터들만 뽑아볼 수 있다는 거. 요게 노션의 필터인 거죠. 그리고 필터를 넣은 것들에 대해서 의미 부여하는 것들이 되게 중요한 작업입니다. 재구성과 의미 부여. 재구성은 필터 그리고 다른 여러 가지 친구들 뭐 후에 나오겠지만 뭐 정렬을 넣거나 프로퍼티 온오프를 하거나로 나오겠죠. 그리고 이 보기들에 다시금 의미 부여를 해주는 거. 이 두 가지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다음은 간단하게 데이터를 정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왼쪽에 있는 이름을 오름차 순으로 정렬한다 했을 때는 클릭하고 정렬해서 오름차. 그럼 이렇게 변하고요. 다음은 성별을 내림차로 한다 했을 때는 성별을 내림차로 하면 이제는 이런 식으로 정렬이 되죠. 그리고 미팅 날짜를 오름차 순으로 한다 했을 땐 미팅 날짜를 지금은 내림차로 이런 식으로 되어 있지만 오름차로 한다 하면 이런 식으로 정렬이 되겠죠. 이번엔 상태가 내림차 순으로 되어 있다 했을 때는 상태가 내림차 순이다 하면 이제 완료가 위로 온 상태로 데이터가 정렬이 되겠죠. 자, 이런 식으로 한 번씩 쭉 따라 하시면 됩니다. 자, 여러분 이번에는 프로퍼티를 온오프 하는 걸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보시면 여기서 링크 복사 누르고 컨트롤 V에서 연결된 데이터베이스 보기를 누르면 이렇게 오른쪽 위로 가는 화살표가 나오고 데이터베이스가 링크된 게 보인다고 했죠. 자, 요걸 가지고 왼쪽에 있는 미션들을 수행을 해주시면 됩니다. 먼저 미팅 날짜가 6월이고 보드 보기 그룹화가 진행 상태 수수료 합계 온 요 미션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레이아웃에서 보드 보기로 바꿔주고요. 그룹화 기준을 미팅 상태로 둡니다. 되어 있죠. 자, 그 다음에 그룹화 진행 상태로 되어 있고 수수료 합계가 온 되어 있어야 돼요. 자, 속성 중에서 수수료 합계를 눈은 표시로 눌러주면 이렇게 켜집니다. 자, 됐죠. 자, 추가로 여기에 지금 보시면은 이 값들이 있는데 요 수는 뭐냐면은 페이지가 두 개다, 데이터가 두 개다라는 걸 표현해 주는 거예요.
여기서 하나 옵션적으로 알려드릴 게 합계해서 수수료 합계를 누르면은 여기에 있는 40만 원, 40만 원이 더해진 값이 여기 나옵니다. 그럼 요걸 통해서 뭘 알 수 있어요? 아, 내 고객 CRM에서 시작 전인 분들의 수수료 합계는 요렇고, 아, 완료된 분들의 합계는 요렇구나 라는 것들을 볼 수가 있겠죠. 자, 요게 됐고요. 완료. 자, 이번에 빈보기. 이걸 의미부여를 재구성을 했으니까 의미부여를 할 수 있겠죠. 자, 요거를 뭐라고 의미를 바꿀 수 있어요? 그럼 고객들 진행 상태 및 수수료. 좀 장황하게 설명해 볼게요. 그냥 이런 식으로 들어갈 수가 있겠죠. 아, 그럼 내 지금 고객 상태 및 수수료 합계는 요렇게 확인할 수 있구나. 볼 수 있겠죠. 기분 좋게 조금 약간 이렇게 바꾸도록, 이 아이콘도 바꿔주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는 미팅 날짜가 7월인 표보기, 그리고 성별과 지원 회사가 켜져 있는 친구를 만들어 보래요. 자, 여기서 미팅 날짜가 범인회 25년 07월 01. 자, 이렇게 하면은 07월인 친구들만 이렇게 됐죠. 그리고 성별과 지원회사만 키래요. 모두 숨기기 하고 성별과 지원회사 그런 식으로 이렇게 됐죠. 그러면 자, 이것도 의미부여를 해주는 거죠. 지원회사 내역 이런 식으로 또 기분 좋게 그냥 한번 바꿔주고. 자, 됐죠. 자, 그 다음에 이메일이 G메일인 거 갤러리 보기, 카드 미리 보기는 지원회사 로고로 하고 지원회사명랑 미팅 날짜랑 켜라. 갤러리 보기죠. 자, 선택해서 갤러리 보기 이렇게 눌러줄게요. 자, 이렇게 갤러리 보기 나왔고요. 자, 여기서 이메일이 G메일인 것만 필터링 넣어야 돼요. 이메일 해서 G메일. 자, 이렇게 넣고요. 그 다음에 갤러리 카드 미리 보기는 지원회사 로고로 하라네요. 자, 여기 레이아웃 누르면은 미리 보기 칸을 이걸로 설정을 할 수가 있어요. 페이지 컨텐츠는 페이지 내부에 있는 거고요. 페이지 커버는 여기 상단에 있는 커버, 요 페이지 커버 요런 거고요. 근데 저희는 이렇게 프로필 사진 위에 있는 지원회사 로고 이런 식으로 하면은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지원회사 명이랑 미팅 날짜를 온 하래요. 그래서 지원회사랑 그다음 미팅 날짜를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해주면, 자, 그러면은 황만수님 구글 지원 중이고 25년 7월 11일에 미팅이다. 8일이다. 이렇게 되겠죠. 아, 근데 여기 약간 좀 불편해. 약간 이게 좀 왼쪽으로 왔으면 좋겠나 하는 분들이 있죠. 그러면은 여기서 미팅 날짜에 정렬을 한 번 더 해서 이런 식으로 오름차순으로 넣어주면 이렇게 좀 깔끔하게 예쁘게 되겠죠. 또 사진이 좀 약간 좀 걸린다 하면은 여기서도 이미지 맞추기 켜주시면 이렇게 좀 깔끔하게 들어갑니다. 자, 됐죠. 이것도 뭘로 이름 붙여줄까요? 자, 지원 G메일이니까 G메일 대충 이렇게 하도록 할게요. 웃기죠? 저도 웃깁니다. 이번에는 캘린더 보기 그리고 미팅 상태랑 이력서 여부 온이래요. 자, 여기서 미팅 상태랑 이력서 여부를 이런 식으로 키면, 자, 그럼 여기서 이렇게 나오겠죠. 그러면은 지금 예정 중인 분들 이력서가 아직 안 됐으니까 빨리 전화해서 이력서를 받아야겠죠. 그럼 요거는 이름을 미팅 일정 이런 식으로 나오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갤러리 보기, 프로필 사진, 그다음에 성별 지원회사 되어 있네요. 자, 여기서 갤러리 보기 그리고 갤러리 보기에서 미리 보기를 프로필 사진으로 하고요. 여기서 속성 값에서 성별이랑 지원회사 명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하면은 딱 예쁘게, 그러면은 여기는 뭐 상태랑 이런 다른 프로퍼티 값 안 들어가니까 전체 고객이라고 이름 지으면 되겠죠. 자, 여러분들 동일하게 여기도 실습 페이지에서 새 페이지 생성하셔서 쭉 함께 진행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노션의 가장 큰 꽃이자 어려움인 데이터베이스와 데이터베이스 간의 관계형 그리고 롤업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여러분들 실습 페이지에 이 두 가지 데이터베이스를 넣어놨어요. 음식 리스트랑 지인 리스트.
이 두 가지 데이터베이스에는 여러 가지 프로퍼티들이 존재하고요. 그리고 카테고리, 보기들도 제가 만들어 놨습니다. 이것들을 보면서 우리는 내가 좋아하는 음식 리스트가 이렇게 되어 있지라는 걸 알 수 있죠. 두 번째 지인 리스트를 통해서는 내 지인들이 뭐 성별이 어떻고 생일이 언제고 뭐 연락처가 어떻게 되고 뭐 어떤 관계인지 어떤 친밀도인지 뭐 약속 날짜 이런 것들이 기입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서로 다른 주제의 데이터베이스 같아요. 근데 이 두 개를 관계형을 맺어서 연결 지은 후에 새로운 의미 부여를 하는 것들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떤 걸 가져올까 했을 때 저는 음식 리스트 데이터베이스를 가져오도록 할게요. 여기에 이렇게 붙여 넣습니다. 그리고 관계형 프로퍼티를 사용을 해줘야 되는데요. 저 이렇게 오른쪽으로 향하는 링크된 데이터베이스에서 보시는 모양과 똑같습니다. 하고요. 선택을 합니다. 음식 리스트에 있는 게 지금 어떤 거랑 돼야 될까 했을 때 지인 리스트 소드. 자, 요게 요래서 이름 설정을 잘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양방향 데이터를 꼭 켜주셔야 여기서 생성된 것들이 여기도 똑같이 생성이 되게 됩니다. 제한 없음 뭐 한 개 페이지로 할 수 있는데 한 개 페이지로 하면은 하나당 1대1로밖에 매치를 못 시키고요. 제한 없음으로 하면 여러 개를 같이 매치시킬 수 있습니다. 관계형 추가를 하면 아래에 추가한 만큼 위에 추가가 됐죠. 자, 그럼 봅시다. 제가 만약에 지인 리스트 프로퍼티라고 되어 있는 것들을 약속 대상으로 한번 바꿔볼까요? 자, 그럼 만약에 저는 피자는 현우님이랑 연어장은 지훈님이랑 그리고 지훈님이랑 티라미수는 수진님 그리고 마라탕은 우리 수진님이랑 또 먹기로 했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겠죠. 자, 음식 리스트라는 이름이 이렇게 있을 때는 음식 리스트랑 약속 대상 무슨 관계지라고 볼 수 있어요. 근데 만약에 제가 요거를 이런 식으로 보면 어떨까요? 캘린더를 추가하고 여기에 속성 표시해서 제가 약속 대상이란 프로퍼티를 켰어요. 자, 음식 리스트라는 데이터베이스 이름을 숨겨요. 그리고 여기에서 만든 대로 새로운 제목을 단다 했을 때 뭘로 달 수 있을까요? 바로 약속 리스트라고 달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이제 더 이상 이거는 음식 데이터베이스가 아니라 음식 리스트가 아니라 제 약속 리스트인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그러면 난 이 약속 리스트에서 조금 더 영양소에 대한 부분들을 더 보고 싶어. 이렇게. 그러면 어떻게 돼요? 내 약속 일정들이 이렇게 있는데 누구랑 같이 먹을 건데 이 음식들에 대한 영양 성분은 이렇게 되는구나 라고 재구성하고 의미 부여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이번에는 음식 데이터베이스가 아니라 이번에는 지인 리스트를 가지고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인 리스트를 링크로 끌어와서 이런 식으로 붙여넣기해요. 갤러리 보기로 해서 제가 갤러리 보기에서 사진, 음식 사진 이렇게 키고 이렇게 음식 리스트 있는데 요거를 약속 대상으로 켜요. 그럼 이제 이게 약속 리스트가 아니라 뭐예요? 좋아하는 음식 파트너 이렇게 될 수 있겠죠. 데이터 자체만 놓고 보면요. 현우는 피자를 좋아하는구나. 지훈이는 연어장을 좋아하네. 수진이는 마라탕 좋아하는구나. 지훈은 김치찌개를 좋아하는구나. 라고 바꿀 수가 있는 거겠죠. 여기 캘린더에서는 약속 리스트가 될 수 있겠지만 여기서는 좋아하는 음식 파트너가 될 수가 있는 거죠. 자, 어떠세요, 여러분? 어떻게 보면은 이 데이터와 데이터 간의 관계와 약간의 비약일 수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께 보여드리고 싶은 거는 관계형을 맺어서 재구성해서 제목을 붙인다, 의미 부여를 한다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의도와 목적을 달성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필요를 만들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변환을 할 수 있다라는 걸 봐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지인 리스트를 가지고 와서 끌어올게요. 자, 간단하게 그냥 보기 리스트 해서
링크. 자, 여기서 나머지 속성들 다 지우고 음식 리스트만 띡 해요. 그럼 이 지인 리스트 이름 숨기고 그냥 뭘로 해요? 지인이 좋아하는 음식 리스트. 끝입니다. 아, 지훈은 김치찌개 좋아하는구나. 아, 지훈이는 연어장 좋아하는구나. 아, 현우는 피자 좋아하네. 아, 수진이는 티라미수 좋아하는구나 라고 그냥 나오는 겁니다. 자, 어때요 여러분? 요 음식 리스트를 끌어와서도 좋아하는 음식 파트너로 만들 수도 있지만 요 지인 리스트를 끌어와서 아, 내 지인이 좋아하는 음식 리스트가 요거구나 라고 보여줄 수가 있다는 거죠. 신기하죠? 재구성하고 의미 부여한 겁니다. 이 두 가지 여러분들 꼭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롤업에 대해서 간략하게나마 한번 들여다보고 갈 텐데요. 자, 롤업은 관계형으로 맺어져 있는 페이지에 돋보기를 하나 갖다 대는 겁니다. 보여드리는 게 빠를 것 같아요. 요 롤업. 자, 하면 이 롤업을 클릭하면 기존의 관계형을 설정하라고 나옵니다. 기존의 관계형. 좋아하는 음식밖에 없죠. 만약에 이게 삭제되어 있으면 이 롤업에 안 뜹니다. 결과 없음으로 나와요. 무조건적으로 관계형이 설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여기서 기존 관계형 선택하세요. 좋아하는 음식라고 했을 때 이 데이터베이스에 이름을 가져올 건지 카테고리 가져올 건지 프로퍼티에 어떤 걸 가져올지를 선택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만약에 제가 사진을 좀 보고 싶어요. 그러면은 여기서 음식 이름이 아니라 사진으로 하면 음식 사진을 바로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데이터베이스가 달라요. 여기 있는 프로퍼티 중에 사진을 끌고 온 겁니다. 아, 그러면은 여기다가 음식 사진 이렇게 될 수도 있겠죠. 아, 근데 난 사진도 좋은데 하나 더. 아, 나는 성분도 좀 보고 싶어 하면 여기서 성분 해서 사진이 아니라 주요 영양소 카테고리 이걸 눌러주시면은 어떤 구성 요소로 되어 있는지 단백질인지 탄수화물인지 지인인지. 아, 그러면은 수진이는 균형 지방 음질 잡힌 것도 좋아하긴 하는데 균형 잡힌 것도 좋아하는구나. 왜 두 개니까 티라미수랑 마라탕. 피자 탄수화물 좋아하는구나. 현우는 이런 식으로 볼 수가 있겠죠. 자, 요게 롤업입니다 여러분. 관계형이 맺어져 있고 롤업 프로퍼티가 있을 때는 내가 원하는 프로퍼티 값 하나를 끌어와서 다른 데이터베이스에서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럼 이걸 또 재가공했으니까 의미 부여를 또 해줄 수 있겠죠. 좋아하는 음식 세부 사항 포함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겠죠. 뭐 만약에 이런 식으로도 나올 수 있겠는데요. 보드 보기로 보고 싶어요. 자, 그러면은 자, 이런 식으로 나오죠. 그리고 여기서 속성 표시 여부에서 좋아하는 음식을 이렇게 켜줘도 되죠. 동호회에서 만난 현우는 그룹화해서 빈 그룹 숨길게요. 동호회에서 만난 현우는 피자 좋아하는구나. 직장 동료인 지훈아 이거 좋아하는구나. 학교 동기인 이거 좋아하는구나. 그럼 이거 좋아하는 음식이 아니라 또 뭐예요? 소속 집단별 음식 선호도 파악하기. 그러면 직장 동료가 김치찌개랑 연어 좋아하는 그러면은 직장 동료가 김치찌개랑 연어장 좋아하니까 우리 직장 사람들은 한식을 좋아하네? 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어때요? 이런 식으로 의미를 새로 파악할 수가 있잖아요. 요게 노션에서 말하는, 다시 한번 누차 얘기하지만 재구성하고 의미 부여를 한다는 겁니다. 요 감각들을 익혀두시면은 앞으로 여러분들이 노션을 다루게 된 그 시점에서 더 많은 파워풀한 부분들을 만들어내실 수가 있어요. 자, 여러분 고생 많으셨습니다. 1시간 동안 노션 끝내기 어떠셨나요? 지난번 시간에 이어서 3가지 개념의 심화된 버전들을 함께 했는데요. 블록화, 다각화, 관계화, 이 3가지를 좀 더 심층적으로 살펴보는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들 템플릿 구매하시는 거 정말 좋습니다. 하지만 템플릿을 구매해도 여러분들이 노션을 실제로 다루실 줄 모르신다면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정말 많은 팁들을 얻어가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제공해드린 학습지 있으니까 하나하나 보시면서 실제로 기입해보시고 만져보시고
뜯어보시고 하면서 여러분들 노션을 체화하시길 바랍니다. 제가 추가적으로 제공해드리는 휴가대장이랑 고객관리 템플릿은 여러분들 한번 다 뜯어보면서 한번 부셔보세요. 레고 조각 이렇게 만지듯이 하나하나 뜯어보면서 아 이런 식으로 연결되어 있고 이렇게 되어 있구나 한번 여러분들 분석을 위해서 뜯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기초 단계로 제가 만들어 둔 거거든요. 그래서 아 이렇게 구성되어 있고 이렇게 만들 수가 있구나 라는 거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노션 템플릿을 구매하더라도 추후에 노션 시스템을 구매하시더라도 제대로 다루실 수 있고 그로 인해서 효율성을 더 가져가실 수 있을 겁니다. 1시간 동안 고생 많으셨고요. 기타 궁금한 점이나 문의사항들은 댓글에 남겨주시면 제가 성심껏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여러분들의 노션 파트너 소드였습니다. 감사합니다.